16년간의 공포, 세일리시해에는 왜 발목만 떠오르는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바다, 세일리시해. 이곳은 수려한 경관 덕분에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곳의 평화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발목이 떠오르는 바다. 오늘의 미스테리,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세일리시의 잘림발 연쇄 발견 사건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온 한 가족이 요트를 타고 제디디아 섬을 방문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12살 소녀는 해변을 산책하다 파도에 떠밀려온 낡은 운동화 한 짝을 발견합니다. 아디다스 캠퍼스 300 사이즈의 남성용 운동화였죠. 소녀는 단순히 누군가 잃어버린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말 안에는 물에 불어 끔찍하게 변해버린 사람의 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일까? 아니면 토막 살인의 흔적일까? 하지만 충격의 가시기도 전인 6일 뒤 8월 26일 이번엔 인근 가브리올라 섬에서 12살 소녀가 발견한 것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운동화가 발견됩니다. 이번엔 리복 운동화였고 역시나 그 안에는 부패한 오른쪽 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개의 잘린 발이 발견된 겁니다. 담당 수사관 게리 콕스는 이토록 짧은 시간에 연달아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하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부터 세일리시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잊을만 하면 사람의 발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발견은 2008년 2월 8일 발데스 섬이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속에서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됩니다. 네 번째는 5월 22일 커클랜드 섬. 이번엔 여성의 파란색 뉴 발란스 운동화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과 한 달 뒤인 6월 16일 웨스트햄 섬. 또다시 남성의 왼쪽 발이 발견됩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개의 잘린 발이 발견되자 캐나다 전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발목 연쇄 살인마의 존재 가능성을 보도했고 해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심지어 2008년 8월에는 누군가 동물의 발을 신발에 넣어 해변에 놔두는 장난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며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발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7월까지 지난 16년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20개가 넘는 발목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사람들은 몇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2005년 비행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세일리시의 인근 쿼드라 섬 부근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남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에 이들의 유해가 해류를 타고 떠밀려온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곧 여성의 발이 발견되면서 이 가설은 폐기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2004년 인도양 쓰나미입니다. 동남아를 덮친 거대 쓰나미의 희생자들이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대지진 당시 쓰레기가 북미 해안까지 밀려온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도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한다. 시신이 부패해서 뼈만 남았으면 남았지 이렇게 발목이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의 소행이라는 설입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바다에 유기한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의 존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법의학자 겔 앤더슨 교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충격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돼지의 사체를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히고 수중 카메라로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닷속에는 시신을 노리는 수많은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새우, 게, 랍스터 같은 갑각류들이죠. 이들은 피부가 두꺼운 몸통보다는 상대적으로 연한 부위를 먼저 공략했습니다. 바로 관절과 인대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여기서 관절 분리 현상을 발견합니다. 바닷속 생물들이 발목의 인대와 연조직을 갉아먹으면 뼈와 뼈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발목이 자연스럽게 신체에서 분리된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 톱으로 자른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신체 부위는 없고 발만 떠오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신발 기술의 발전에 있었습니다. 발견된 발들은 예외 없이 모두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구두, 샌들, 슬리퍼를 신은 발은 단 하나도 없었죠. 과거의 신발들은 밑창이 무거운 고무나 가죽이어서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운동화 업계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이키의 에어조던,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처럼 가볍고 공기, 주머니가 들어간 미드솔이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닷속에서는 강력한 부력 장치가 되었습니다. 몸통에서 분리된 발은 무거운 뼈 무게 때문에 원래라면 가라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볍고 부력이 강한 최신형 운동화가 일종의 구명조끼 역할을 하여 발을 수면 위로 뛰어 올린 겁니다. 게다가 튼튼한 가피는 해양 생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까지 해줬죠. 즉, 셀리시의 잘린 발 사건은 살인마의 소행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활동과 현대 신발 기술이 만들어낸 기이한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DNA 대조를 통해 발견된 발의 주인들을 하나둘씩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은 실종된 우울증 환자거나 조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세일리시의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 운동화 속에 담긴 채 떠오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6년 동안 계속된 섬뜩한 우연, 세일리시의 잘린 발 사건. 과학은 답을 내놓았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